자, 2019년 11월 모의고사, 고2 모의고사 29번부터 설명할게요. 자, 어법상 틀린 것은 하나가 틀린 거고, 나머지 뭐 맞는 거겠는데, 근데 이제 항상 어법 문제는 포인트가 있는데 그 포인트를 못 찾으면 맞춰도 맞히는 게 아니야. 얘는 자동사예요. 얘는 목적이겠죠. 투부정사의 부정사의 부사적 용법, 목적. 뭐뭐 하기 위해서. 이 뒷선은 무슨 뜻이에요? 뒷선. 뭐 분간하다, 구별하다. 모르는 친구는 꼭 챙겨놓고. 자, 별표. 뭐 이거 이제 여러 번 봤죠? 예. 여기가 가산명사일 때는 복수가 나오고, 지금 여기도 문장, 이 뒤에도 문장. 그러니까 문장과 문장이 더해지려면 접속사, 그리고 여기 지금 대명사. 원래 있던. 접속사와 대명사를 합치니까 얘가 관계대명사죠. 관계대명사. 사람을 받는 게 아니니까 여기 위치를 쓴 거죠. 이거 이제 선생님 지금 한 말 잘 생각해 봐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사람과 사물, 그러니까 뭐 후냐, 후미냐, 위치, 주격, 목적격, 얘를 다 대체할 수 있는 게 뭐야? 대시죠. 대. 근데 그 대는 언제 못 써? 컴마 찍고는 못 써요. 그러니까 이 자리에는 대시 절대로 들어갈 수 없는 자리야. 이해가요? 절대로 대시 들어갈 수 없는 자리야. 그리고 사람이 아니면 당연히 여기는 위치밖에 안 되겠죠? 여기는 사람이 아니면 거꾸로 사람이면 흠이 들어가야 되는 거고, 여기는 명확하게 구분이 되는 거지. 흠인지 위치인지 명확하게 구분이 되죠. 얘는 위치가 맞아요. 이것들 받는 거니까. 앞에 나오는 뭐 3D art, motion pictures, visual illusions 이런 거 받는 거니까.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문장, 그 다음 문장. whether 오히려 3D art, motion pictures and illusions, 얘가 뭐예요? 얘가 동사야. 얘가 지금 복수여서 s가 안 붙은 거예요. leverage를 동사로 썼어요. leverage를 동사로 이용하다라는 뜻이에요. 이 leverage가 그 lever예요, lever. 알지? 명사 형태. 올리고 내리고 있잖아, lever. 이용하다는 뜻의 동사고, perceptual system, 뭐 인식 체계를 말하는 거겠지? 주격관계 대명사인데 s 붙었죠? 그래서 복수 맞지? 잘 썼죠? 앞에 s 붙었으니까. 패스. 자, 이거 별표하시고 빼서 쓸게요. We find them, especially는 부사니까 제쳐두고 interested. 일단 얘네들이 흥미를 느끼게 만들면 ing, 얘네들이 흥미를 느끼면 pp야. 돼? 그게 하나 있고, 문맥상의 의미는 걔네들이, 그러니까 얘네들을 우리가 흥미가 있다라고 재미있는 것으로서 여기는 거죠. 그러니까 ing가 맞고, 첫 번째는. 그 다음에 이 find는 있잖아. find는 얘가 이런 형태를 잘 써요. 목적어 다음에 ing 형태를 자주 써. 이거 leave하고 같이 챙겨두라고 했지? leave 목적어 ing. 얘 목적격 보호야. 이 두 가지 동사는 챙겨놔야 돼. find하고 leave는 꼭 챙겨주세요. find하고 leave. 그래서 답은 4번이죠. 답은 4번. 얘가 틀렸고 ing로 바꾸고. 자, 그 다음에 이거 보세요. 얘 잘 봐. 선생님 뒤에 거부터 설명할게. modern recordings. 얘 주어죠? 얘는 지금 수동태야. BPP. 물어볼게. 얘는 지금 완전해 불완전해? 완전해요 불완전해요? 완전하죠. 얘 완전해. 완전한 문장. 그러면 얘는 뭐는 아니야? 관계대명사는 아니네. 그럼 뭐예요? 얘 접속사야? 응? 뭐예요 얘? 접속사예요? 품사가 뭐가 돼? 관계부사예요. 관계부사. 얘는 in 위치로 바꿔 쓸 수 있어.
그럼 얘는 될까? how는 쓸 수 있을까요? 안 되죠. how는 생략하고 쓰면 되잖아. 있긴 있는데 얘를 쓰려면 생략이 돼. 그러니까 얘가 아예 없어도 돼요. 아예 없어도 돼. 근데 만약에 that을 붙이면 이때는 접속사 대시, 동격의 접속사 대시 아니고 관계부사 대시야. 아니면 이니시를 쓰던가. 이해가지? 이제 우리는 2학년 수준이어서 얘가 등장할 거야. 학교 시험 문제에서 관계부사 대시 등장할 거예요. 이제 작년에 우리는 관계부사 대시 다루지 않았어. 선생님이 일부러 피해갔어요. 나오면. 굳이 다르지 않아도 됐기 때문에. 근데 올해는 아니에요. 관계부사 대시 챙기세요. 이거 접속사 아니야. 자, 넘어가요. 어휘 문제. 뭐 어휘 문제는 방법이 없죠. 다 꼼꼼히 해석해야지. 자, 봅시다. 이야기라고 하는 것이 오직 믿을 수 있는 인물이지 뭐만큼. 이거 as 원급 as겠죠? 스토리텔러. 이야기를 하는 사람만큼만 믿을 만하다. 자, 이 녀석 뭐예요? 이 녀석. 이 녀석 어떻게 해야 돼? 일단 부사인데 어떻게 봐야 돼요? 이 포는 어떻게 봐? 뭐뭐를 위해서요? 이야기들을 위해서요? 이 포는 뭐 하는 애요? 도현아, 이 포는 뭐 하는 애요? 자, 얘가 투부정사의 부사적 용법 목적이에요. 뭐뭐 하기 위해서. 근데 누가 뭐뭐 하냐면 의미상의 주어가 주절의 주어와 달라. 그래서 의미상의 주어를 표시한 거예요. 해석할 때는 어떻게? 이야기가 be effective 하기 위해서. effective는 뜻이 두 가지죠? 무슨 뜻? 무슨 뜻이 있어요? 효과적인. 그 다음에 효과가 있는. 여기는 해석을 이렇게 돼 있어. 이야기가 효과적이려면. 근데 효과적이라는 말은 효율적이라는 말과 대단히 비슷하지. 구분이 잘 안 가잖아. 그러니까 효과가 있다라는 말하고 효율적인 거하고는 의미가 달라요. 효율적인 거는 그거는 뭐 예를 들어서 뭐 10번 중에 8, 9번이 된다 이런 게 효율적인 거고 효과가 있다는 거는 되거나 안 되거나 전혀 다르지? 그러니까 여기에서는 선생님 볼 때는 효과적이라는 표현보다는 효과가 있으려면 이 정도가 적절할 것 같아. 그러니까 이야기를 듣고 그 이야기를 뭐 납득을 하려면 이 말이에요. 됐어? 응? 트러스트, 신뢰가 반드시 확립되어져야 된다. 근데 이 글을 우리가 지금 딱 두 문장 정도밖에 안 읽었는데 봐봐. 결과적으로 보면 얘 있잖아. 얘를 보면 뭐가 떠올라야 돼? 얘가 떠올라야 돼. 잘못 얘기했네. 이 빌리버블이 얘예요. 얘를 보면 얘를 떠올려야 돼. 트러스트요. 자, 그렇다, 신뢰다. Whenever someone stops to listen to you. 자, stop 다음에 to 부정사가 붙으면 이거 하려고 멈추는 거지? 그래서 당신의 이야기를 들으려고 멈출 때. 그 다음에 hear하고 listen하고는 뭐가 달라요? hear하고 listen. listen이야, listen to지. listen은 자동사에서 항상 to를 달고 다니니까 뭐가 달라? hear하고 listen to는 뭐가 다를까? 너희 듣기 평가할 때 뭐라고 나와? Listen to carefully 이렇게 나오죠. hear 들어봤어? 안 나와요. hear는 네가 귀가 들려 있으면 당연히 공기의 떨림을 듣는 거야. 그러니까 귀만 달려 있으면 귀에 무슨 문제가 없으면 다 들리죠. 그게 hear야. listen to는요. 집중해서 선별적으로 듣는 거예요. 집중해서 선별적으로 듣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군가가 네 이야기를 듣기 위해서 멈추는 거지. 너를 듣는다는 것은 네가 하는 말을 얘기해요. 너를 어떻게 들어? 네가 하는 말을 듣는 거지. 그래서 네가 하는 말을 들으려고 멈출 때마다 an element of unspoken trust 이게 요소인데 말하지 않은 신뢰라는 요소가 왜냐면 우리가 얘기를 할 때 나는 신뢰할 만합니다 뭐 이런 얘기를 시작해? 그렇지 않잖아. 이제 그 말이야. 그러니까 말로 되지 않는 신뢰라는 그런 요소가 뭐 하는 거예요? 누가
내가 막 말을 하려고 뭐 말을 했다고 쳐 말을 시작을 했는데 누가 내 얘기를 들으러 와서 멈췄어. 그러면 그 사람은 나에 대한 뭐가 만들어진 거야? 신뢰가 있는 거죠. 신뢰하지 않으면 안 들어. 멈추지 않는다고. 이해가요? 이 단어, 이 어휘 문제는 이 두 가지가 반이오라고 했잖아. 그러면 exist, 뭐 이 단어 알면 상관없는데 모를까봐 물어보는 거야. exist가 존재하다는 뜻이에요. 그럼 vanish는 무슨 뜻이야? vanish는. 그러니까 vanish를 모를 것 같아서. vanish 알아야 되는 단어예요. 뭔데? vanish는 사라지다 이런 뜻이야. 사라지다. 챙겨놓으세요. 답은 얘고. 얘가 사라지다. 챙겨놓으라. 자, your listener unconcisely. 당신의 청자가, 당신의 말을 듣는 사람이 무의식적으로 trust, 당신을 신뢰하는데 to say something worthwhile to him. 그에게 가치 있는 무언가를 말할 정도로. 어떤 정보 같은 거 있잖아. 어떤 정보. 누가 들으면 그 정보를 통해서 이익을 얻을 수 있는 그런 정보. 그런 것을 말할 수 있을 정도로 너를 신뢰한대. 자, something 이런 것인데 that will not waste his time. 그의 시간을 낭비하지 않을 만한 그런 것. 그런 것을 말할 정도로 신뢰한다. Few minutes of attention. 뭐 few minutes는 이제 몇 분이죠, 몇 분? 집중, 관심. He is giving you. 당신에게 주는. 이 목적격 관계대명사가 생략되어 있겠죠? 직접 목적어가 앞에 나온 attention이에요. 간접 목적어는 남아있는 거고. 그가 당신에게 주는 몇 분간의 그런 집중이 이제 뭐뭐인데 deceptive는 기만하는 이 말이죠. 속이는 거. sacrificial은 뭐예요? 이걸 반대니까. 희생적인 거겠지. 당연히 답은 얘죠. 속이는 거 아니잖아. 왜? 왜 그럴까? 아니 아까 전에 선생님 두 단어 찍었잖아. 이 단어 지금 맥락상 당연히 이 단어겠죠. 반대가 되면 안 되죠. 디셉티브가 되면 안 되죠. He could choose. 선택할 수 있는데 spend his time elsewhere. 다른 어떤 곳에서 그의 시간을 쓰는 곳을. 그런데 he had stopped to. 멈춰서 respect your part in conversation. 대화에 있어서 당신이 하는 부분이에요. 당신이 말하는 부분. 그 말하는 부분을 뭐한대? 존중한다. 존중하기 위해서 멈춘 것이다. 그런 거 있잖아. 친구 관계에서도 막 누구는 막 내가 하는 말을 끝까지 안 듣는 애들 있잖아요. 내가 말만 하면 중간에 껴들어서 자기 말만 하는 애들. 그게 존중하지 않는 거지. 근데 이 사람은 일부러 멈춰서 네가 하는 말 들어주는 거예요. This is where story comes in. 자, 이곳이 어떤 곳이야? 이곳이 이야기가 들어오는 곳이다. 얘는 이 덩어리는요. 명사절이에요. 명사절. 얘가 주어고 얘가 동사고 얘가 보고일 거 아니야. 그쵸? 그리고 story comes in. 스토리가 들어오는. 스토리가 돌아오는. 근데 뒤에 문장은 완전해 불완전해요? comes가 뭐라고 해야 되지? comes는 완전자 동사잖아. 근데 문제는 전치사가 있죠. 전치사 뒤에 뭐가 나와야 돼? 명사가 나와야죠. 명사가. 그러니까 여기는 뭐 어떤 장소 같은 거 있잖아. the place. 이런 게 생략됐다고 봐야죠. The place where storage comes in. 자, because a story illustrates point. 왜냐하면 어떤 이야기는 illustrate, 묘사하고 설명하고 point, 얘가 동사고 얘가 목적어야. 이게 요점 같은 거죠, 요점. 중요한 것. 이것을 명확하게 설명하기 때문에 그리고 종종 bridges, topics easily. 자, 이거 물어볼게요. 그러니까 이거 해석을 물론 해석까지 할 수 있으면 더 좋은데 해석은 안 물어볼게. 자, 이 접속사예요. 얘 주어고 얘 동사 목적어야. and잖아. 뭐와 뭐를 잇는 것 같아요. 선생님 궁금한 건 이 녀석의 역할이에요. 얘가 뭔지, 뭐 명사인지 동사인지
명사면 뭐 주어, 목적어, 동사면 동사네요. 말 그대로. 무슨 역할을 하는 애야? 얘는 부사절이고 여기서부터 주절이 시작되죠. 트러스트가 주어가 되는 거고. 이 브릿지는 뭐예요? 뭐야? 응? 그러니까 이제 이런 거를 네가 설명할 수 없으면 어법 공부해야 돼요. 얘를 알 수 있는 건 선생님 브릿지가 명사 아니에요? 명사? 앞에 보세요. 네가 말한 대로 얘가 명사면 뒤에 topics라는 명사가 올 수 없어요. 그러니까 얘는 뭐밖에 안 돼? 동사밖에 안 되겠지. 그럼 얘는 뭐랑 뭐를 이겨주는 거야? 얘가 A고 얘가 B겠죠. 얘는 부사가 됐고. 이해가? 어? 그래서 이거를 브릿지를 동사로 썼으니까 무슨 뜻을 해석하면 돼? 뭐 대충 다리를 놓다, 연결해주다 이렇게 해석하면 되겠지? 그래서 이야기가 뭐를 하고 요점, 중점, 중요한 것을 분명하게 설명하고 그리고 종종 다리를 놔줘. 뭐가요? 얘가 뭐에? 주제에 쉽게 그렇게 하기 때문에 트러스트가 신뢰라고 하는 것이 can be established 어떻게요? 확실하게 빠르게 확립될 수 있고 그러면 관계를 확보해 주는 게 뭐야? 관계를 확보해 주는 게 어떤 아니 그건 뭐 당연히 여기 나오잖아요. 신뢰가 확립되는 거지. 그러니까 신뢰를 확보해 주는 게 뭐냐고. 어? 신뢰가 지금 trust can be established 빠르게 지금 확고해진다라고 얘기했잖아. 근데 그걸 해줄 수 있는 게 뭐야? 이야기요. 이야기. 이야기를 하니까 이야기를 들어주고 이야기를 듣는다는 건 저 사람이 하는 얘기를 내가 믿으니까 듣는 거잖아. 저거 다 개뻥이야 이러면 안 듣죠. 그런 거 있잖아. 지금은 요새 뭐 너희는 들어본 적도 없을 수도 있는데 선생님 어렸을 때 너희 많을 때 어디 큰 역 같은 데 가면 역에 내려서 이제 뭐 이동해야 될 거 아니야. 갈아타든지 뭐 어쨌든 이동해야 되잖아요. 그 거리도 되게 길어. 근데 이동하다 보면 버스 정류장 지하철에는 이제 못 가게 하니까 버스 정류장 근처에 꼭 좌판 깔아놓고 이렇게 무슨 옷걸이 같은 거 있잖아. 옷걸이를 이상하게 구부려가지고 마이크를 얹어놔요. 그거 똑같아. 그 소위 뭐라고 해? 약장수라 그러죠. 이거 한번 잡숴봐. 뭐 이런 거 있잖아. 정말 그런 거야. 근데 이 사람들이 이제 그 아저씨가 재밌으니까 보고 있어요. 근데 말을 믿진 않아. 근데 여기서는 누군가 이야기를 하고 있어. 네 친구가. 어? 그러면 걔는 왜 되는 거야? 믿으니까. 그래서 이야기가 뭐 한다고? 요점을 명확히 설명하고 다리를 놔줘요. 그래서 신뢰가 만들어져. 됐지? 자, 그 다음에 얘는요. 얘는 뭐랑 이어질까? 이거 지금 ED잖아. 얘는 지금 ING인데? 그럼 뭐랑 이어질 것 같아요? 응? 뭐랑 이어져? AND가 뭘 연결해주는 거냐? 선생님 질문의 요점은 그거예요. AND는 뭐랑 뭐를 이어주는 거니? 빈칸 들어가지도 않았는데 여기 좀 속도를 냅시다. 선생님이 기운이 없네 오늘은. 내가 기운이 없어. 아무튼간에 그냥 할게요. 뭐 얘가 주어져 얘가 주어. 그러니까 뭐냐면 얘는 문장과 문장을 연결해 주는 거지. 얘가 동사 얘가 보어. 네? Recognizing this time element. 자 이번에 이러한 앞에서 말하는 거 얘기하겠지. 시간적 요소겠죠. 시간 요소. 이야기에 대한 시간적 요소를 인식하는 것이 필수적인데 신뢰에 필수적. 이거 전치사예요. 신뢰에 필수적이다. 그러면 이제 이 내용이 이해 안 갔어도 상관없어. 보세요. 요거 있잖아요. 요거. 자, 요거를 한 단어로 찍으세요. This time element가 뭐야? 이 문장 내에서 찍으라고. 이 문장 내에서. 뭐예요? 그러니까 제 선생님이 얘기했을 때 몰라서 상관없이 지금 내가 얘기했을 때 이제 생각을 해봐야 돼. 그 얘를 지금 네가 연결을 못하면 지금 해석을 못하는 거지.
이 시간 요소가 뭐라고? 이러한 시간 요소가 이야기에 있어. 이야기에 대한 이러한 시간 요소를 인식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그 이 시간 요소가 뭐냐고. 멀리서 가지 마. 이 문장 내에 있다고. 뭐예요? 이야기요? 이야기는 이야기에 연결돼 있잖아. 지금 얘가 이야기에 연결돼 있잖아요. 자, 얘예요. 예, quickly. 빠르게 성립됐다는. 근데 생각을 해봐. 뭐 어떤 사람이 막 말하는데 그 사람의 내용을 처음부터 끝까지 다 듣고 그 다음에 저 사람의 말을 믿을 수 있을지 없을지를 막 고민한다고 생각해봐. 그런 일이 바로 발생하지 않지. 이해가요? 말 몇 마디에 막 이미 저 사람이 하는 말이라면 내 간이라도 다 빼줄 거야. 이래야 듣죠. 안 믿으면 안 들을 거 아니야. 그치? 그래서 이 듣는 사람의 중요하다고 얘기했고 필수적이라고 얘기했죠. 그게 듣는 사람의 뭐가? 시간을 존중하는 것. 또 얘는 낭비하는 것. 그것이 capital letter. capital letter가 뭐예요? 이거 뭐 대문자란 뜻이 있잖아. 대문자. 대문자. 이거 시작점이란 뜻이 있어요. 시작점. 그러니까 왜 시작점이냐면 문장을 처음 시작할 때 우리 뭘 써? 캐피털 레터잖아. 그래서 그 얘기예요. 그래서 뭐 하는 것, 낭비하는 것, 존중하는 것, 어떤 게 돼? 듣는 사람의 시간을 존중하는 것이 당신의 문장이 시작하는 데 있어서 캐피털 레터다. 시작점이다. 이렇게 되겠지. 왜? 시간적인 요소가 되게 중요하니까 말을 막 되게 막 이해할 수 없는 말을 계속 뭐라고 해야 돼요? 이렇게 주절주절 하고 있으면 사람들 얘기 안 듣고 갈 거 아니야. 근데 명료하게 전달해야죠. 신뢰할 만하게. 근데 그 일이 어떻게 발생해야 돼? 빠르게. 이해가요? 그러니까 얘가 된다고. 얘가. 그러면 얘 있잖아, 얘. 얘를 선택해야 되는 근거는 어디 있는 거야? 앞에요, 이거. 여기 요동어리. 요동어리에요. 문제의 근거는 expecting을 골라야 되는 근거는 여기 있다고, 여기. 이해가? 그리고 여기서 recognizing this time element 이런 요소를 인식하는 게 뭐냐고? 이거 quickly 빠르게 된다고. 빠르게 되는 게. 됐죠? 끝까지 생각은 안 하네요. 시간이 없어서 넘어갈게요. 자, 첫 문장. 이거 31번은 뭐 물어보는 거라고요? 개념이요. 한 단어 물어보는 개념 문제. 봅시다. 이가 접속사로 쓰이게 되면 무슨 뜻이에요? 도현아, 이게 무슨 뜻이야? 일단 뭐뭐 하면. 자, 그러면 우리 그런 거 있잖아. 뭐 시간의 부사절, 조건의 부사절, 뭐 양보의 부사절, 부사절의 종류에 대해서 얘기하잖아요. 그럼 원스는 무슨 부사절이에요? 원스는 무슨 부사절이에요? 지민아 무슨 부사절일까? 웃지 말고 이씨. 서윤아 무슨 부사절? 조건절이죠. 왜 그 얘기 하냐면 뭐 여기는 크게 의미가 없는데 여기 그 뭐죠? 미래 시제가 나와야 될 때가 많아요. 왜? 시간 조건의 부사절에서는 얘가 시간 조건의 부사절이니까 얘가 현재면 언제를 뜻해? 미래를 뜻하니까 주절에는 뭐가 들어가는 거야? 미리 들어가는 거죠. 얘가 명사절에는 항상 없으니까. 그 다음에 be likely to는 무슨 뜻이에요? be likely to. 세 가지 있잖아. 뭐뭐 할 가능성이 높다, 뭐뭐 하는 경향이 있다, 뭐뭐 하기 쉽다. 됐죠? 그 다음에 얘가 들어가서 뭐예요? 얘 비교급. 그러니까 더 높은 건데 far가 붙었지? 얘 뭐예요? 강조. 그래서 훨씬 더 뭐뭐 할 가능성이 높다. 여기 동사가 들어가야 돼. 얘 접속사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일단 무엇을 소유하면 우리는 뭐뭐 할 가능성이 훨씬 더 높다. 그러니까 내가 무언가를 소유할 때 그것을 easy 받는 건 something이에요. 그것을 뭐 하기 쉬운지를 잡으면 돼. 자, in a study, 온군대 conducted, 수행된 듀크 유니버시티, 듀크 대학에서
수행된 연구의 부사구고 학생들인데 어떤 학생들이냐면 who won basketball ticket. 이 야구 경기 티켓을 산 거예요. 뭐 획득했다 그러면 좀 이상하잖아. In an extremely onerous lottery. 아 그러면 산 거 아니라 획득한 게 맞네요. 탄 거야. 복권 탄 거예요. 복권 탄 거. 이 onerous는 성가신 이런 뜻이에요. 성가신 복권에서 추첨이라고 하면 되죠. 추첨. 복권이 아니라 추첨이라고 합시다. 자 그런 곳에서 이걸 탄 학생들이 얘가 주어인데 이 원, 자 요거 원 좀 체크하고 이거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 얘가 뭔지를 가리키는 걸 아는 게 중요하다고. 이 원은 뭘까? 이 원은 뭘까요? 원은 일단 원의 정의를 해봅시다. 얘는 뭐예요? 종류는 같지만 대상이 다른 거. 12자나 필요하네요. 이거 설명하려면. 종류는 같지만 대상이 다른 거. 그냥 빠르게 설명할게요. 어떠리예요. 하나의 추첨인데 어떤 거냐면 They had to wait in line. 줄 서서 기다렸어야 돼. To enter for more than a day. 들어가기 위해서 하루 이상을 입장하기 위해서 하루 이상을 줄 서서 기다려야 되는 그런 로터리예요. 그러니까 성가신 거지. onerous. 돼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이 티켓을 딴 사람들 당첨된 거야. 이런 사람들이 얘가 주어인데 아직 동사 안 나왔어요. said. 얘가 동사죠. 여기 접속사 대신 빠졌지. 이 day는 이해를 받는 거지. 그러니까 수업 시간에 선생님 하는 얘기는 너도 설명할 수 있어야 돼. 이 day 뭐라고? 학생들이요. 그냥 넘어가지 말고 이런 거 하나하나 다 넘어가지 마. 그냥 얘기하지 않아. wouldn't sell 팔지 않을 건데 그리고 봐봐. 미리 얘기할게. 여기 지금 팔지 않을 거란 얘기가 나왔는데 여기는 지불할 것이다. 반대 얘기가 나와요. 지불할 것이다. 반대 얘기가 나와. 아무튼 팔지 않을 건데 그들의 티켓을 for less than 뭐뭐 이하로는 평균적으로 지금 컴마로 들어간 거야. 얘 연결되죠. 2,400달러 이하로는 팔지 않을 것이다. 사실 봐봐. 이거 너 문제는 이미 풀었지만 네가 안 풀었다고 가정하고 이 문제는요. 여기 있잖아. 여기만 읽고 답을 내야 돼요. 물론 이제 그 이상 그 이상 나오겠지. 근데 시간을 줄일 수 있는 요소를 모르면 의미가 없어. 읽어볼게. 그런데 어떤 학생들 줄을 섰는데 그걸 뭐를 얻지 못한 거예요? 티켓을 얻지 못한 거지? 얘는 생략하고 썼어. 그러니까 얘가 주어고 얘가 동사예요. 말하기를 대신 생략됐죠. They would only pay. 이것만 지불할 건데 평균적으로 티켓당 170불이에요. 그러면 위에 딴 애들은 2,400불, 못 딴 애들은 170불. 실제로는 얘가 얼마에 거래되는지는 모르겠어. 근데 딴 애들은 어떻게 가지고 있는 것에 대한 가치 판단을 높게 하고 그 다음에 하지 못한 애들은 어때요? 가지지 못한 것에 대한 얘네들은 가진 것에 대한 판단인데 가지지 못한 것에 대한 가치 평가를 낮게 하는 거죠. 이해가요? 근데 지금 얘기를 했는데 봐봐. 가치 평가를 얘기를 했어. 가치 평가. 그러면 높게 가치 평가하는 게 뭐예요? 오버밸류고. 낮게 가치 평가하는 게 뭐야? 언더밸류죠. 이 정도 개념 갖고 있어야 돼. 이게 답이에요. 이게 답이에요. 왜? 우리가 무언가를 가지고 있으면 어떤 애들? 아까 티켓 받은 애들. 애들은 뭐 한다고? 오버밸류 한다. 만약에 여기 우리가 무언가를 뭐 놓치게 되면 그럼 여기 뭐가 들어가야 돼요? 언더밸류가 들어가야죠. 이해가? 하나만 보면 안 되고. 왜냐면 논리라고 하는 게 그런 거니까. 그래서 그런 논리의 틀을 가지고 있으면 다른 문제를 분석할 수 있을 거야. 이거 뭐 해석하고 문제 푸는 거 아무나 하는 거 아니야? 해석만 되면 문제는 풀죠. 그렇지 않겠어? 근데 어떤 걸 볼지를 알아야 돼. 어떤 걸 볼지. 넘어가요. 32번으로 넘어갑니다. 마지막 문제 빅칸이에요. 주제문이겠죠. 결론 내릴 확률이 크고. 자, the different types of mobile device. 이 타입을 얘가 설명하는 거야. 그래서 이제 그 얘기 왜 하냐면, 봐봐요. 얘가, 이렇게 나왔으니까 지금 동사가 맨 앞으로, 비동사가 맨 앞으로 빠졌네? 이거 뭐예요? 의문문이죠. 그럼 이거 다음에 뭐 나와? 뭐 나와? 다음에 나오는 요소는 뭐예요? 명사일 거고, 걔는 그 문장에서 무슨 역할을 하는 애야? 저거지. 근데 지금 동사는 앞에 있네? 그럼 뒤에 뭐 나와야 돼, 여기? 뭐 나와야 돼?
그러면 이 difference types를 뭐 했다고? 열거 하고 있잖아. 맞나? 맞네요. 이제 지울게. 자, 선생님 주어는 찍어줄게요. 주어 얘. 보어 어디 있어요? 보어. 보어. 어디 있어요? 왜 대답을 해? 왜? 그 어리둥절한 데는 뭐예요? 대답을 하면 되잖아. 뭐냐고? 얘가 S 붙었으니까 여기 지금 복수죠? 보어는 뭐야 도현아? 서면아 뭐예요? 어떤 거요? 이거? 여기? 그러면 이거? 이게 뭐라고? 얘는 여기 같이 연결된 거야. 이거는 여기 같이 연결된 거야. 그러니까 전치사 아니 명사 전치사 명사 이렇게 연결된 거야. 걔는 저는 상관없어. 걔는 주어에 속하는 거야. 수일치 때문에 선생님이 한 단어로 difference types를 찍은 거고 너희 좋아하는 거 있잖아. 얘가 원래 문장으로 쓰였다고 하면 여기 쓰일 거 아니에요 이렇게. 그러면 너희 선생님 물어보면 맨날 이렇게 답하잖아. 여기요. 이렇게 답하. 주어 얘기할 때 이렇게 답하잖아. 근데 선생님 수일치 때문에 이거 찍은 거예요. 그 동사는 얘가 되는 거. 보어는 아직 안 나왔잖아. 보어 뭐 어디 있어? 조연아 보어. 그런 거 하라고 그러니까. 고민하세요. 그래야 머리에 들어가. 선생님 수업은 선생님 거야. 니게 아니고. 고민해야 돼. 봐. 선생님 이거 뭐라 그랬어? 얘는. 얘에 대한 열거야. different types 어떤 거냐면 스마트폰하고 태블릿이 있고 걔네가 뭐야? 얘거나 얘라고. 얘가 뭐예요? 얘거나 얘. substitute는 뭐야? 이거 뭐라 그래요? 이거 뭐라 그래요? 알아야 되는데 바꾸는 거잖아. substitute가. 뭐예요 그러니까? 대체제. 이거 별표해놔. 이거 모르면 챙겨놔요. 왜냐면 이것만 이 지문에서만 나오는 게 아니니까. 컴플리먼트는 이거 힌트 줬잖아. 컴플리먼트는 뭐 하는 거예요? 보완하는 거야. 그지? 그러니까 이거 뭐겠어 얘는? 뭐겠어? 너희 사회를 정말 모르는구나. 경제 공부 좀 하셔야 돼. 왜냐면 경제 얘기가 나와요. 아주 막 엄청나게 깊게까지 할 필요 없고 최소한 용어 정도는 알 정도로. 너 이거 뭐지? 요새는 정치하고 경제를 같이 다뤄? 법과 사회 뭐 이런 식으로 나눠져 있잖아. 정치하고 경제야? 아니에요? 경제는 어디서 다뤄? 아무튼 그거 좀 읽으라고. 교과서 정도만 알고 있으면 돼. 뭐 아주 막 공부가 따로 필요하진 않고 교과서 정도만 알고 있으면 된다. 읽어보세요. 꼭 필요하니까. 자 그럼 질문이 뭐였어? 다른 유형의 모바일 기기, 즉 스마트폰과 태블릿이 대체제 또는 보완제, 그러니까 대체자인가 보완제인가? 핸드폰하고 스마트폰하고 이 태블릿, 패드 있잖아요, 패드. 이게 걔네들의 관계가 대체제니 보완제니 물어보는 거야. 자, Let's explore. 뭐 하는 거라고? 가정이야. 탐험해보자. 가정이에요. This question. 이 질문을 이렇게 하는 걸 통해서 by ing, considering, 고려해보는 걸 통해서 또 케이스 사례. 자, 이 메들린과 알렉산드라의 뭐 사람들 이름이야. 그러면 얘네들은 어때? 아니, 그러니까 전혀 모른다고 치고 읽어봤지만 전혀 모른다고 치고 얘네들은 각각 어떤 거야? 하나는 스마트폰하고 태블릿을 대체제로 쓸 거고 둘 중에 하나는 그 다음에 다른 애는 당연히 보완제를 사용하겠죠. 거기든 있을 거 아니야. 그거는 머릿속에 갖고 가야지. 자, to users of 이거 동격이죠. 이러한 디바이스 장비의 두 사용자 누구에 대한 예시도 나왔어요? 메들린에 대한 예시. 그리고 앞에 봐. 만약에 메들린이 네가 읽어봤더니 보완제. 그러면 얘는 밑에 것도 읽을 필요 없어. 얘는 뭐 하는 애야? 얘가 보완제라고 했으니까 제가 지금. 그러니까 얘는 뭐 하는 애야? 대체제로 쓰겠지. 거꾸로. 메들린이 지금 얘가 대체제로 썼으면 알렉산드리아는 뭐 하는 애야? 보완제로 쓰겠죠. 그러니까 글은 그렇게 쓸 거 아니야. 자, 메들린 use her tablet to take note in class. 수업에서 뭐 하기 위해서 쓴대요? 노트, 필기하려고 쓴대, 메들린은. 자, these notes, 이러한 노트들은 are synced. 이 sync 알죠? 동기화. 뭐 애플 쓰는 친구들은 잘 알잖아. 맨날 그 쿠키만 하면 동기화하고 있습니다. 돌잖아요. 동기화된다 to her 스마트폰, 그 스마트폰의 와이어리스리, 무선으로. 요새는 무선으로도 돼요.
무선으로도. 비아가 뭐예요? 비아. 이거 영어에서는 바이하고 같아요. 뭐뭐를 통해서. Cloud Computing Service. 이게 뭔지 알죠? 다 있잖아. 뭐 애플은 아이클라우드가 있고, 너 핸드폰 뭐 삼성은 삼성에서 부르는 뭐 이름 뭐 나는 삼성 안 써서 모르겠어. 거기도 클라우드 있을 거고. 선생님이 샤오미 폰 쓰는데 샤오미에도 얘네 클라우드가 따로 있어요. 아무튼 그런 거. 컴마 찍고 ing 분사 구문이죠. allowing meddling. meddling으로 하여금 투부정사 오형식 뭐 하도록? 리뷰하도록. 검토하다 뭐 이 말일 거고. 여기서 이제 문맥상 의미는 복사 아니 뭐라 그래. 복습하는 거죠. 복습. 응? 하우노트 그녀의 필기를 원어 폰 그녀의 폰으로 during bus trip home 집으로 가는 버스 여행에서 집으로 가는 동안 그러니까 뭐 보고 있는 거야? 핸드폰 보고 있는데 그거 뭘 통해서 가능해? 태블릿에서 뭐 한 거야? 와이어리슬리 무선으로 그 클라우드에 올라간 걸 통해서 그러니까 얘는 지금 대체제를 쓰는 거야 보완제를 쓰는 거야 각각의 역할이 같으면 대체제인 거고 다르면 보완제인 거죠 얘는 뭐예요? 얘는 뭘로 쓴 거냐고 지금 뭘로 쓰고 있냐고 대체제요? 보완제를 썼더니 서로를 같이 쓰는 거잖아 대체제면 서로 역할이 잠깐만 대체되면 서로 역할이 그런 거 이게 영상을 보는데 핸드폰으로도 영상 볼 수 있고 패드로도 영상 볼 수 있잖아 근데 패드가 더 크니까 똑같은 일을 하는데 패드를 써 그럼 그건 보완제가 아니야 그건 똑같은 일을 대체하는 거죠 말 그대로 그런 개념이야 그러면 만약에 네가 글을 읽고서 얘를 보완제라고 정의했다면 알렉산드리아는 안 봐도 뭐예요? 대체되겠지 자, 알렉산드리아 use both her phone and tablet 둘 다 쓰는데 to surf the internet. 얘 지금 그렇잖아. 인터넷 서핑하는데 둘 다 쓴대. 똑같은 일을 하는 건데. 근데 뭐 부가적인 설명이 나오면 좀 얘기가 다를 수 있죠. 뭐 예를 들어서 뭐 인터넷 서핑, 핸드폰으로는 인터넷 서핑은 되지만 패드로는 결제는 되지 않는다. 그러면 이제 그건 역할이 다른 게 아니잖아. 역할이 같은 게 아니잖아요. 자, 그 다음에 그러니까 얘가 첫 번째 거야. 얘가 두 번째죠. write emails. 그리고 check social media. 이거 하는데 둘 다 쓴대. Both of these devices, 이 두 디바이스 장비 둘 다 allow 알렉산드로와 하여금 access 온라인 서비스, 온라인 서비스를 접근하도록 도와준다. When she is away from a desk computer. 그러니까 얘는 지금 데스크 컴퓨터로 멀어졌을 때, 그러니까 지금 데스크 컴퓨터나 스마트폰이나 태블릿이 지금 이 친구한테 다 같은 거지. 컴퓨터로 하면 편한데 걔가 멀리 있으니까 그냥 단순히 쓰는 거지. 물론 뭐 그 개념은 사실 그러니까 이 데스크탑 컴퓨터하고 아까 얘기했던 스마트폰하고 태블릿은 이 친구도 보완제 느낌으로 쓸 수는 있는데 어쨌든 지금 다른 일을 한다는 얘기는 안 나왔어. 그렇죠? 메들린에게 스마트폰과 태블릿은 컴플리먼트. 아까 처음에 얘기한 사례죠? 뭐라고? 보완제다. She gets greater functionality. 더 큰 기능성을 얻는데 자, 아우러브 선생님이 세 가지로 맨날 정리했죠. 어떤 거야? 얘기해봐 빨리 아는 거. 아우러브. 안 들려요. 크게. 밖으로 또 또 뭐뭐 중에서 뭐뭐로부터 그래서 두 가지 장비로부터 더 큰 기능성을 얻는다. when 조건이죠 얘가 if로 대체해도 돼요. they are used together 그들이 함께 쓰여진다. 같은 일을 하는 게 아니니까 보완제인 거죠. 알렉산드라에게 they are substituted 그들은 대체된데 스마트폰과 태블릿이 풀필 만족시켜요. 더 또는 덜 같은 기능을 아까 얘기했잖아. 패드로 보면 태블릿으로 보면 화면이 더 커서 영화 보는 더 좋아. 근데 핸드폰으로 똑같이 할 수 있어요. 그럼 뭐라고? 대체제로. 알렉산드라의 삶에서 this case 이러한 사례가 illustrate 묘사하고 설명하는데 더 role 역할을 무엇이? 자 요거 있잖아 요거 원래 어떤 표현이에요? 원래 이 표현 이게 이거야 play a role in 원래 이런 표현이에요. 주어가 이 다음에 나오는 이 in의 목적어 전치사의 목적어에서 어떤 역할을 하다 이 뜻인데 얘가 어디로 갔어? 앞으로 갔어요. 더 롤로 바뀌었어. 더 롤. 지금 목적어가 앞으로 튀어나갔으니까 얘는 어떻게 바뀌어야 돼? 아니 주어 동사 목적어인데요. 목적어 앞으로 튀어나가면 뭘로 바뀌어요 문장이? 수동태로 바뀔 거 아니야. 수동태로. 이건 그거 아닐까 지금? 얘 그거 아니네요. 다른 문제에 선생님 그걸 봐가지고 보자마자 막 그렇게 가르쳤는데 그러면 나온 김에 그러면 설명을 할게. 예를 들어서 나중에 이제 그거 보면 이제 눈에 보면 되니까
자, 그래서 얘가 앞으로 빠져나가면 어떻게 바뀔 수 있어요? 얘가 롤 플레이드로 바뀌겠지? 이는 그대로 남아있고요. 왜? 얘가 앞으로 나가서 이게 앞으로 나가서 수동태처럼 전환되는 거니까 얘가 뭘로 쓰이면 과거 분사로 쓰이면 이렇게 수식하는 형태로 쓸 수 있죠. 그래서 이것도 눈에 집어넣어놔. 아, 이렇게 쓸 수 있겠구나. 돼요? 이거는 근데 이 형태는 아니고 어떤 형태냐면 보세요. 얘가 주어, 얘가 동사, 얘가 목적어지. 돼요? 여기 있는 목적어가 얘예요. 여기 있는 목적어가 얘야. 그러니까 여기 이제 주어가 나오는 거고 여기 들어가는 누가 이런 역할을 하는데 뭐에 있어서 뭐뭐 하는 데 있어서 이런 역할을 determine 결정짓는데 the nature of relationship 관계의 속성 본질 뭐에서 두 가지 상품 이걸 우리 뭐라 그래 재화 용역이라고 하죠. 아니 상품을 좀 어려운 말로 재화라고 하고 경영하고 해서 서비스를 좀 어려운 말로 용역이라고 해요. 용역이라고 재화 용역. 재화 두 가지 상품이나 두 가지 이런 서비스 용역 사이에서 관계의 본질을 결정짓는 데 있어서 역할을 하는 것, 오무한 역할을 하는 것, 그거야. 답이요. 그럼 어떤 거? 똑같은 상품인데 어떤 역할을 하는지를 누가 결정지었어? 쓰는 사람이. 그게 누구였어? 아까 뭐 메들린인지 알렉산드라인지 그런 거 있잖아. 그 사람이 결정짓는 거 맞죠? 그 individual consumers behavior. 개별적인 각각의 고객의 행동. 이런 것이 더 롤, 역할을 결정짓는데 그런 역할을 하는데 무슨 역할을 하는데 무슨 역할을 하냐면 디터민 결정짓는. 됐죠? 응? 얘는 뭐 그렇게 어려운 문제는 아니에요. 그럼 넘어갑시다. 자, 33번 봐요. 33번. 얘도 마지막 문장에 있네요. 얘도 마지막 문장에. 토마스 에디슨이 was indeed 사실 creative genius 아주 창의적인 천재였어요. 정말 이 정도 의미겠네 그러면. But 그런데 it wasn't 자 이거 별표. 서술형으로 나오기 너무 좋겠죠. 너무너무 좋아요. 이게 전형이에요. 전형. 서술형으로 문제를 낼 수 있는 전형이 되는 문제야. 그래서 이런 거는 범위 안에 있을 때는 무조건 외우기 시킬 거야. 그러니까 이게 2009년 11월 거니까 올해 말에는 외울 거야. 이 문제를. 범위 안 들어가면 안 외우겠지만. 범위 들어가면 당연히 외울 거야. 자, it was not until he discovered 어쩌고 저쩌고 이거 뭐예요? 얘가 강조 구문이죠. 왜? 우리 이때 강조 구문이 강조할 수 있는 게 뭐야? 도현아, 두 가지 있는데 뭐예요? 두 가지. 뭐랑 뭐? 이때 강조 구문이 강조할 수 있는 거. 품사로 얘기하세요. 품사. 뭐랑 뭐? 명사 또 부사. 여기 지금 강조하고 있는 건 뭐야? 부사, 절. 그래서 she discovered 얘가 목적어겠죠? 그래서 그가 이거 어떻게 해석하면 돼? 뭐뭐 할 때까지는 아니었다. 부정의 의미를 해석하지 말고 항상 긍정의 의미. 그럼 어떻게 해석하면 되겠어요? 그가 발견하고서야 비로소. 그가 이걸 발견하고 나서야 비로소 어떻게 증가된 성공을 발견했다? 더 많이 성공했다 이 말이에요. 뭐를 발견하고 나서야? 마케팅의 원칙 중에 몇 가지를 그가 발견하고 나서야 그가 더 많이 성공했다 이 말이에요. 됐지? 자, one of his first inventions was 그의 초창기 발명품 중에 하나가 although 비록 much needed. 자, 이건 분사구문이에요. 분사구문. It was much needed인데 생략됐어. It was much needed. 그러니까 이 어페일러가 it이야. 근데 주어하고 비동사가 생략됐어요. 그래서 비록 상당히 많이 매우 필요했지만 알도가 붙었으니까 비록 많이 필요했음에도 불구하고 실패했다. 이게 이제 예를 받겠죠. 문장 구조 잘 보여? 보세요. 다시 정리해줄게. 봐봐. 얘가 주어, 그러니까 원이 물론 주어죠.
was 동사, 얘가 보호야. 근데 중간에 뭐가 들어갔어? 수식어가 들어간 거야. 원래 부사절인데 뭐 했다고? 생략됐다고요. 그러니까 분사구문으로. 됐지? 1869년에 예화예요. 예화. 1화라고 해야 되나? 1화. He created, 그가 만들어냈고 특허를 받았어요. Electronic Vote Recorder. 자, 전자식 투표 기록기. 뭐 전자식 투표 기록 장치. 뭐 하는 거겠어, 당연히. 아니 이게 뭐 누가 와서 투표를 다 기록하는 거 아니고 뭐 어느 투표자 어느 후보자에게 한 표, 뭐 어느 후보자에 한 표 이렇게 해갖고 바로 실시간으로 나는 거지. 지금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 투표한 다음에 기계가 하든 사람이 하든 그거 이제 판별하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고 이 사람은 투표할 때 바로 실시간으로 되는 거야. 돼요? 이거를 1869년에 지금 같은 컴퓨터가 있는 시절도 대단한 거지. 지금의 뭐 미국이 저번에 지지난번 대선부터 그거 하지 않았나? 컴퓨터 가서 이렇게 가서 찍는 걸로. 그러니까 화면에 가서 찍으면 바로 돼요. 그런 걸로 알고 있는데. 미국에 안 가봐서 모르겠는데 얘기만 들었어요. 근데 이번 총선이 너희는 모르겠지만 그 비례대표가 너무 길어가지고 비례대표가 막 선생님도 이만한데 용인지 사전 투표했거든 가서 2만 원 줘야 했는데 덕인 데는 막 2만 원대. 그러니까 이번에는 저기로 못해요. 기계로 못해. 쓰기로 해야 돼. 쓰기로. 그리고 지금 사전투표제가 도입된 게 2014년인가 2015년인가 그런데 그 이래로 가장 높아요. 그러니까 지금을 빼고가 17%인가 되는데 이번 26%예요. 그러니까 이게 코로나 사태도 있지. 왜냐면 그날 많이 몰릴 거 아니에요. 그런 것도 있는데 지금 현재에 대한 거에 불만족이 되게 큰 거야. 그게 뭐 좋은 쪽이니까 현 정부에 대한 뭐 그것이든 아니면 뭐 야당에 대한 것이든 간에 되게 커서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근데 뭐 선생님 생각에는 지금 여당이 압도적으로 이길 것 같기는 해. 근데 까봐야죠. 하여튼간에 전자식이 투표기를 만들고 특허를 받았어. 자, 그게 뭐냐면 이거 받는 거죠. 선행사. recorded 기록하고 totaled 이게 토탈이잖아. 토탈 개를 내는 거예요. 합계를 내는 거. 투표를. In the Massachusetts State Register 여기서 faster than the chamber's old manual system. The chamber 그 의회요. 의회의 낡은 수기 손으로 하는 그런 시스템보다 훨씬 더 이 매사추세츠 주 의회에서의 투표를 훨씬 더 빠르게 할 수 있는 그 말이죠. To Edison the astonishment. 자 이거는 에디슨이 놀랍게도 이런 표현이에요. 이거 전치사야. 그냥 독해의 하나의 표현이야. One's astonishment. 누가 놀랍게도. 그러니까 에디슨이 놀랍게도. It failed. 실패했다. 개념은 너무 잘 만들었어. 기계는 완벽하게 작동했어요. 근데 실패했대. 그의 실패한 이유를 찾아가는 게 이 길이야. 자, 에디슨이 had not taken into. 자, 요거 표현 체크해야죠. Take A into account. 이게 무슨 뜻이에요? Take A into account. 무슨 뜻이야? A를 고려하다. 근데 이게 가끔 A가 되게 길면 A를 뒤로 빼기도 해. 어쨌든 얘가 A죠. A. 이것도 지금 그거네. 여기 지금 A가 여기 들어가야 되는데 뒤로 뺐어요. 원래는 A가 앞에 들어가는 건데 뺐어 지금. 자, 고려하지 않았다. 뭐를 고려하지 않았대요? 이걸 고려하지 않았다고. 레지스트레이터. 의원들이죠, 의원들. 원래는 입법하는 사람들인데 입법하는 게 뭐 우리나라도 국회의원들이 하잖아. 그렇죠? 이런 사람들의 습관을 고려하지 않았다. 이 사람들이죠. 이 사람들은 didn't like to vote quickly. 빠르고 효율적으로 투표하는 것을 원하지 않았어요. 이 사람들은 시간이 걸리는 걸 오히려 원해. 이유는 모르겠어요. 이거 나오긴 나오는데 뭐 이해는 안 가. They like to lobby. 그들은 뭐뭐 하고 싶대. 로비를 하고 이거 지금 동사로 썼어. 로비하다는 말 알죠? 로비? 어떤 뭐 이익 집단을 대표해서 그 집단이 이롭게 가서 뭐 하는 게 로비잖아. 그죠? Their fellow legislators. 그들의 동료 입법가들, 의원들에게 로비하기를 좋아했대. as 뭐뭐 하는 동안이에요. voting took place. 이거 주어야. 투표가 take place. 이거 happen의 뜻이죠? 발생할 때, 발생하는 동안. 이게 좀 그런 느낌인 것 같기도 해요. 그거 있잖아. 그 당일날까지도 선거 요새 해. 왜냐면 아침에 선거하고 온 사람도 있지만 저녁에 선거하는 사람도 있을 거 아니야. 그러면 아직 표가 그 사람 표는 결정되지 않았지? 그날도 하는 거지.
이해가요? 그 투표가 발생하는 동안 로비하는 거. 그래서 그 결정권이 있는 사람이니까 저기 사람들한테 결정권이 있는 사람한테 가서 로비하는 거 야 그쪽 말고 이거 해. 네가 이렇게 하면 나중에 저기서 뭐 해준대. 그 로비하는 거죠. 근데 이걸 하게 되면 너무 빨리 되니까 그 시간이 없는 거예요. 뭔가를 막 결정하고 그러니까 완전히 다 결정이 되어버리니까. 에디슨이 a great idea. 아주 위대한 되게 좋은 생각을 가졌지만 but 이게 무게중심이지? 이 completely 완전히 잘못 이해해 있어. 그의 고객도의 필요를. 그의 고객도는 누구예요? 이 투표 머신이 필요한 사람들은 누구예요? 일반 국민이야? 국회의원이야? 국회의원이지. 결정하는 사람들이 국회의원일 거니까 아니야. 일반 국민들이야. 뭘로 해도 상관없어. 도장 찍어도 상관없고 기계로 해도 상관없고 이해가요? He learned from 이것으로부터 그의 실패로부터 배웠어. The relationship 관계를 between invention 뭐하고 발명하고 마케팅. 아까 이거 우리 보지 않았어요? 이거. 그래서 마케팅의 몇 가지 이런 원칙을 발견한 다음이야 그가 성공이 늘어났다. 성공하기 시작했다. 그래서 에디슨 런드 데디아를 배웠는데 마케팅과 발명은 반드시 통합되어야 된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에요? 수요가 있는 걸 발명해야지. 그냥 좋은 거라고 발명해봐야 안 팔린다 이 말이에요. 자, anything that won't sell. 팔리지 않을 어떤 것도 I don't want to invent. 이 invent의 목적어 앞에 얘가 invent의 목적어 anything이에요. 앞에 땡겨놨어. 강조하려고. 그래서 팔리지 않을 어떤 것도 나는 발명하기를 원하지 않는다. 당연한 얘기지. 이게 돈을 버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그것보다 발명가가 당연히 뭐 발명했을 때 사람들의 명성이나 이런 걸 얻고 싶을 거 아니야. 근데 아무도 안 쓰는 건 아무도 관심 없겠죠. 응? 자, its sale 그것의 판매량은 유틸리티가 뭐예요? 유용성의 증거이고 그리고 유용성이 곧 성공이다. 왜? 많이 팔리니까. He realized 그가 깨달았는데 그가 뭐 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근데 여기는 지금 and인 거 보니까 얘가 B예요. 얘가 B. 얘가 그럼 A가 되겠지. 동사가 들어가야 되면 동사도 다른데. 테일러는 뭐예요? 재단하다. 자르는 거야. 맞춰서 자르는 거죠. 그래서 그의 사고를 그에 따라서 이거 그에 따라서 이 말이죠. 그에 따라서 사고를 재단할 필요. 여기에 맞출 필요가 있는 거지. 뭘 할 필요가 있었고 답은 얘죠. 고객의 필요를 먼저 우선시하고 put 두다 이 말이야. 그래서 put first니까 우선시하는 거죠. put first. 우선시하고 그의 사고를 그에 따라서 거기에 맞춰서 재단할 필요가 있었다. 고객의 니즈를 먼저 파악하고 그 다음에 그 니즈에 합당한 무언가 발명품을 만들어내면 팔리겠지. 근데 이제 너무 빨리 앞서가면요 못 따라와요. 대중이 못 따라와. 그 우스갯소리인데 그분 있잖아요. 양준일 씨. 30년을 앞서가셨죠. 못 따라가는 거지. 이제서야 이제 따라가고 있잖아 사람들. 근데 놀라운 건 그분이 일산에서 14년 동안 영어를 가르치셨대. 영어를 가르치시다가 이제 뭐 아직도 어린 애들, 뭐 중학교 이런 거 말고 그냥 언어로서 배우는 아이들한테 가르치시다가 그리고 이제 미국으로 넘어가서 몇 년 안 됐는데 다시 오신 거야. 참 사는 게 신기해요. 어떻게 풀리는지. 자, 34번 봅시다. 34번. attitude라고 하는 것이 자 이거 별표하시고 이 34번 자체가 별표야. 이거 여러 번 읽어보세요. 매우 논리적인 글이에요. 매우. 자, 태도라고 하는 것이 has been conceptualized. 현재 완료 수동이죠. 개념화되어져 왔다. into four components. 네 가지의 요소들로. 그 네 가지 요소가 열거 되겠지. 첫 번째, affective. affective는 뭐예요? 뭐 감정적. 요소라는 말은 제일 나중에 나와요. 아니까 뭐 안 나온다 하더라도 뭐 여기 붙는 거니까 감정적 요소. 그래서 liking 하거나 disliking 하는 그런 감정. liking 좋아하고 disliking 싫어하는 거죠. 그 다음에 cognitive에는 뭐예요? 인지적 요소겠죠. 인지적. 인식하는 거. 그래서 beliefs and evaluation of those beliefs. 그러한 믿음들에 대한 두 가지네요. 믿음과 그 믿음들에 대한 평가. 그 두 가지. 그래서 그런 인지적 요소. 그다음 세 번째, behavior, intention, 행동적 의도. 행동하는 의도.
그런 요소. 스테이트먼트. 스테이트먼트는 어떤 진술일 수도 있고, 뭐 이걸 하겠다는 어떤 선언일 수도 있어요. 어떻게 사람이 would behave, 행동할지, in a certain situation, 특정한 상황에서 어떻게 사람이 행동할지에 대한 스테이트먼트, 뭐 진술, 아니면 선언. 자, 그리고 행동의 요소겠죠. 행동이라는 요소. 총 네 가지야.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이런 네 가지 요소로 개념화되어 왔대. 뭐가요? 태도가. 자, public attitude. 대중의 태도는 근데 toward 어느 방향으로 가는 건데 이런 방향으로 wildlife species 야생의 종들에 대한 그런 태도 그리고 its management 그것의 관리 여기서 it는 뭘 받을까? 뭘 받을까요? 일단 단수일 거 아니에요. 단수. 뭘 받아야 돼? 고민할 필요 없잖아. 얘가 어가 붙었으니까. 그래서 야생종이겠지? 야생종에 대한 관리. 이런 방향의 대중의 태도는 are generated, 만들어지는데 뭐뭐의 근거, 기초, 뭐 토대를 둬서 in the interaction of those components 그러한 요소들의 상호작용에 기반을 둬서 그럼 그런 요소는 뭘 말하는 거야? 위에서 얘기했던 네 가지 요소예요. 야생종에 대한 그런 태도는 상호작용에 의해서 만들어진대. 일단 그거 잡고 가세요. 자, informing our attitudes toward wolves. 그럼 얘는 지금 무슨 얘기하는 거예요? 봐봐. 글을, 선생님 지금 이걸 체크해서 아까 뭐라 그랬어? 잘 보라 그랬잖아. 지금 여기까지는 뭐 한 거지? 여기까지는 태도의 요소를 정의했어요. 맞아? 그 다음에 요거는 뭐 했어요? 요거. 얘는. 얘는 이제 두 번째 문장은 뭐 했어? 야생종에 대한 대중의 태도는 그 요소들의 상호 작용이다. 얘도 뭐 정의일 수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얘가 뭘로 바뀌었어? 똑같은 표현이잖아. 여기 보면 toward wildlife species인데 여기 뭘로 attitude toward wolves니까 얘는 뭐예요? 세부적인 예시죠. 뭐에 대한 이 wild 야생종인데 그 중에서 뭐예요? 늑대. 하나의 세부적인 예시잖아. 글이 어떻게 딱딱딱 전개되는지 몰라. 자, 야생종에 대한 태도를 형성하는 데 있어서 사람들은 strive to 이거 힘들어한다 이 말이에요. 우리 이거 고군분투하다 뭐 이 말이야. 힘들게 keep their affective components. 아까 affective도 뭐였지? 하나의 요소였잖아. 감정적 요소였죠. 그러한 구성 요소, 태도의 이런 것을 유지하는데 보세요. 그러나 people이 주어야 strive to가 얘가 이제 동사고요. 얘를 목적으로 보면 되는데 얘도 동사예요. 그럼 얘는 몇 형식으로 쓰였어? 뒤에 목적어만 나오면 3형식이고 목적어가 2개면 4형식이고 목적어 목적 보호가 나오면 5형식이에요. 얘는 몇 형식으로 쓴 거야? 응? 몇 형식으로? 몇 형식으로? 자, 선생님 이거 위에 올라가서 볼게. 앞에 보세요. 잘 들어. 선생님이 지금 너희 보고 있는 이거 있잖아요. 이거 지금 카페에 다 올라가 있어. 그러니까 내가 이런 자료를 전부 다 뽑아주지는 못해. 어차피 내가 그거 다 뽑아줘봐야 보지도 않을 거고. 근데 네가 얘를 분석하고 싶어. 근데 잘 모르겠어. 그러면 이제 네가 참고할 게 뭐가 필요하잖아. 보세요. 다운받아서. 또 이렇게 얘기하면 또 뭐 저는 PDF를 못 봐요. 그거 내가 어떡하라고. 네가 알아서 해야 되지. 자기가 동사라고 했지. 이 덩어리가 뭐예요? 이 덩어리가 목적어인데 정확히 말하면 their affective components가 목적어야. 그러니까 얘는 이렇게 걸린 거죠. 태도의 감정적인 요소들을 어떻게 일관되게 유지하기 위해서 고군분투한다. 그게 뭐하니까? 쉽지 않으니까. 이해가요? 근데 이거 있잖아. 이 단어. 이 단어가 또 중요해요. 그 내용으로 봤을 때 중요해. 자, 그래서 일관되게 유지하는데 with their cognitive components. 이것도 봐봐. 선생님 아까 전에 여기까지 이제 여기서부터 뭐라고 해서 세부적인 예시가 나온다 그랬는데 아까 전에 그 요소가 네 가지가 있었잖아. 첫 번째가 뭐였지? 두 번째가 뭐였어요?
근데 이런 게 어떻게 만들어진다고? 상호작용한다고. 지금 얘는 연관되어 있는 거 맞지? 자, 예를 들면, 근데 봐봐. 얘는 그러니까, 보세요. 다시 또 얘기할 게 이 부분이 뭐였어? 야생종에 대한 건데. 여기 지금 울부즈로 세부적으로 줬지? 근데 거기에 대한 예시. 또 뭔 예시지? 실제로 울부들에 대한, 이 울부즈들에 대한 게 어떤지. I could dislike wolves. 나는 뭐를? 이 늑대들을 싫어할 수도 있어. I believe. 난 데디아라고 믿어요. They have killed. 그들이 죽여왔다고, 사람들을. 그러면 이게 뭐야? 인지적인 믿음. 아까 전에 그 세 번째 요소가 뭐였어? 세 번째 요소. 세 번째 요소가 행동적인 의도였잖아. 얘네들이 이제 사람들을 죽여온 게 뭐 어떤 사기 위해서인데. 아무튼 뭐 지금 그런 얘기 하는 거야. 그래서 죽여왔다? 이런 게 뭐라고요? 인지적인 믿음. 그리고 having people killed. 얘를 지금 사역동사로 썼어. 사역동사. 목적어, 목적 보어인데 수동이기 때문에 뭘 쓴 거예요? pp를 쓴 거죠. 그리고 얘는 덩어리는 뭐야? 동명사 주어예요. 사람들을 죽게 만드는 거. 돼요? 근데 이거 지금 써 있어서 그렇지. 선생님이 아까 전에 물어본 거 있잖아요. 여기. 이거에 네가 문장 구조를 막 지금 10분 동안 고민한다고 찾을 수 있었을까? 난 아니라고 봐요. 그다음 두 번째. 얘가 지금 선생님이 설명한 것처럼 네가 보자마자 얘는 동명사고 얘가 전체적인 구조는 사용동사로 얘는 과거분사로 썼다는 걸 알았을까? 몰랐을까? 그걸 해야 된다고. 그래야 높은 수준의 지문을 볼 때 해석이 안 되면 문장을 분석하는 걸 통해서 접근할 수 있거든. 접근 방법이 없는 거야 우리는. 그러니까 그 접근 방법을 만들어야 된다고. 네가 이해할 만한 수준의 지문에서 방법론을 만들고 이해할 수 없는 걸 이해할 수 있게 만드는 과정을 가는 거야 우리는. 됐죠? 그 사람들이 죽게 만드는 것이 물론 얘는 부사고야. 얘는 동사고야. 얘가 보호지. 나쁜 것이다. 그게 뭐야? 믿음에 대한 평가. 그러니까 이런 게 지금 그 네 가지 요소가 다 들어간다. 상호작용을 한다는 거죠. 됐죠? 그리고 the behavior, intention. 행동적인 의도가 그럼 여기까지 아직 두 가지 요소밖에 안 나왔나 보네. 지금 행동적 의도가 나오는 거 보니까 could result from 보세요. 별표. 선생님 맨날 외우라고 시키잖아. 네 가지 있다고요. 그냥 맨날 선생님이 result in을 맨 마지막에 있어요. 얘는 뭐랑 반대라고? 뭐랑 반대예요? 뭐랑 반대야? result from이요. result from. result in일 때는 주어가 뭐예요? 주어가 원인. 그 다음 목적어가 뭐야? 결과. result from은요? 주어가 결과고 목적어가 원인이에요. 얘가 이것으로부터 발생할 수 있는 위에서 얘기한 거 4번 문장의 대절의 내용문이라고 친절하게 써있네요. 발생할 수 있는 행동적 의도는 뭔데? 뭐뭐 하는 것이다. 울프 컨트롤 프로그램을 지지하는 것이다. 울프 컨트롤 프로그램 여기서 울프 컨트롤은요. 그 개체수를 이제 조정하는 걸 말해. 이게 이제 넘치면 죽이는 거고 너무 모자르면 이제 사냥을 금지하는 걸 통해서 보존하려고 하겠죠. 됐지? 그리고 실제적인 행동은 maybe 뭐뭐일 수 있는데 역사일 수도 있다. 뭐의 역사요? 슈링 오브즈. 뭐 어떤 거? 늑대를 사냥하는 것의 역사일 수 있다. 그렇잖아. 이게 아까도 얘기했지만 너무 이제 부족하면요. 야생 동물 보호구역 정해서 거기서 사냥하지 못하게 막아. In this example. 자, 얘를 통해서 얘가 비어 있는 거지? 지금 얘가 비어 있는 거야. 그러면 네가 이게 예를 들어서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이거를 없애고 여기 서술형으로 쓰세요. 이러면 쓸 수 있어요. 쓸 수 있어야 된다고. 그럼 여기 내용에 어떤 게 들어가? 이것부터 해석해 볼게. 프로듀싱, 컴마 찍고 ing니까 분사구문이죠. 뭐뭐를 만들어내면서 부정적인 전반적 태도, 뭐에 대한? 늑대에 대한 만들어내면서 어떻게 해요? 태도의 모든 측면이 다른 것들과 일관성을 유지하겠죠. 그래서 아까 전에 컨시스턴스가 중요하다고 했잖아. 왜? 너 진짜 단순하게 얘기해 줄게. 반복되는 단어 중요해요. 반복되는 단어 중요해요. 영어는 뭘 싫어한다고? 중복을 싫어해요.
그래서 paraphrasing이 발달했어. 그래서 대명사가 발달했어요. 그래서 대동사가 발달했어. 근데 반복된다? 중요해. In other words, 중요해. 왜? 똑같은 얘기 할 거거든. That is, 중요해요. 왜? 똑같은 얘기 할 거거든. 얘는 반복을 싫어하는데. 두 번 얘기한다? 중요한 거야. 됐지? 그래서 모든 측면들이 다른 것들과 뭐 한다고? 일치해. 일관성을 유지한다고. 그 일관성을 유지하니까 어떻게 돼? 전반적으로는 늑대에 대한 나쁜 태도를 만들어내겠지. 그게 일치하지 않으면 어떻게 돼? 늑대에 대한 태도가 중립적이거나 심지어 긍정적일 수도 있어. 이해가요? 넘어가. 35번으로 갈게요. 자, 35번. 흐름과 관계없는 문장은 어떻게 푼다고요? 1번까지 읽으세요. 1번이 답이 되는 경우가 있었어요. 우리 2018년이었나? 언제 문제? 2018년 뭐 몇 월 문제였나? 아니면 2019년 9월이었나? 한 번 나왔어. 한 번 나와서 그때도 얘기했잖아. 절대 안 나오는 거 아니라고. 근데 1번은 웬만하면 나오기 힘들어요. 80, 90%는 거니까 1번이 아니라고 생각하면 돼. 특히 막 이런 지금 우리가 보는 문장 같이 어떤 경우 딱 한 문장 나오고 1번 있는 경우 이런 경우는 안 돼. 이런 경우는 그냥 거의 아니라고 말해. 자, 문화적인 세계화가 has multiple center. 여러 개의 이 말이죠. 여러 개의 다수의 센터를 가진다. 아시아에서 like Bollywood movies made in India. 인디아에서 만들어진 이거 우리 할리우드를 따서 만든 거예요. 발리우드. 그리고 쿵푸 무비즈. 쿵우 영화. 홍콩에서 만들어진. 근데 지금 쿵우 영화는 뭐 좀 가지 않았어? 예전에 이제 선생님 나이 때나 뭐 그때는 홍콩 영화도 극장 가서 봤어. 한국 영화는 TV에서 하는 거 기다리고요. 한국 영화까지 봤어요. 아무튼 간에. 그러니까 아시아에 뭐가 이런 센터가 있다는 게 키겠죠. They are subtitled. 어떤 거? 이거 볼리우드 무비하고 이 쿵우 무비요. subtitled. 이거 뭐야? 자막에 달리는 거지. in as many. 뭐뭐만큼 많은. 17개국. 얘가 A고 얘가 B예요. distributed. 뭐예요? 배분된다. 그걸 해주는 게 이제 배급사야, 배급사. 그래서 한국도 이제 배급사에 따라서 뭐 CGV니 뭐 이런 거. 그래서 CGV가 관이 제일 많잖아. 그러니까 걔네가 배급하는 영화만 걸면 다른 영화가 다 망해요. 한 데서 안 보여주니까. 그래서 이제 문제가 많다라고 하잖아. 그래서 이제 스크린 쿼터 이런 게 나온 거야. 그러니까 외국 영화를 뭐 어느 정도 어느 뭐만 걸어야 된다. 막 이런 거야. 아무튼 to specific diaspora 이 단어 체크해 놓으세요. diaspora. 이거는 뭐 간단하게 얘기하면 이주해서 해외에 사는 사람들 또는 그 집단을 말하는 건데 이제 교회에서 디아스포라는 뭐냐면 그러니까 그런 말 혹시 교회 다니는 사람 들어봤는지 모르겠지만 유태인들이 그 2차 세계대전 이후로 엄청난 박해를 받아서 다 떨어졌죠. 조금씩 이제 퍼져서 살고 있었잖아. 그게 디아스포라예요. 디아스포라. 그러니까 뭐 현대의 디아스포라는 뭐 그런 거 있잖아. 내전이나 이런 걸로 이제 나라가 없어진 거야. 그래서 그 국민들이 막 다 찢어져서 살면 그게 일단 1차적으로 디아스포라겠지. 그리고 좀 못 사는 나라에서 돈 벌려고 막 다 많이 나가. 그것도 디아스포라가 될 수 있고. 여하튼 간에 특정한 뭐 디아스포라에 이런 집단에 분배된다. 이 얘기는 왜 그래? 뭐 이건 인도 사람들은 잘 모르겠는데 중국 사람들은 사실 안 가 있는 데가 없잖아. 뭐 한국 사람도 그렇게 지금 마찬가지겠지만 양으로 따지면 한국 사람하고 비교할 건 아니잖아요. 차이나타운이라는 말이 만들어졌잖아. 지금 코리아타운도 있다고 하는데 미국 가면 뭐 LA 이런데 원래는 그거 따라 만든 거죠. 차이나타운 때문에. 그 차이나타운이 무서움이 뭐냐면 그 집단 안에서는 영어를 안 써요. 그러니까 미국 안에서. 그리고 미국 문화보다는 중국 문화를 유지하고 있어. 그게 무서운 거지. 그래서 차이나타운이 무서운 대단한 거야. 물론 이제 코리아타운도 그렇다고는 하는데 아무튼 간에 그래서 그 특정한 디아스포라 이런 집단에 저기 된대 배급된대요. 어떤 이런 영어가. 그러면 지금 이 아시아의 영어 두 가지 예시에 대한 그런 게 계속 유지된다 지금 그런 얘기네. 그 집단에 배급되고 유지된다. 자 이런 문화적인 공간이 이거 배급적용법이죠. which are dominated 지배되어지는 그리고 언어에 의해서 like 힌디, 만다린. 이 힌디는 힌두어를 말하는 거고 얘는 이제 중국어 중에 만다린어를 말하는 거겠죠. 자 이런 장소들 얘가 주어야 이건 뭐 무시하고
챌린지는 도전하다는 뜻도 있는데 여기서는 저항한다 정도로 보세요. The spread of English, 영어의 확산. 사실은 이게 뭐 우리는 못 느낄 수 있는데 봉준호 감독의 영화가 되면서 오스카상 받으면서 계속 그 배우들이 나가가지고 얘기했던 게 그거예요. 봉준호 감독이 얘기한 거 제일 인상적인 거 하나가 1cm라는 그 자막의 벽을 넘으면 굉장히 많은 것들이 기다리고 있다. 즐겁다. 나는 잘 못 느꼈는데 미국 사람들은 자막 읽는 거 되게 싫어한대. 그러니까 외국 영화 안 보는 거죠. 왜냐면 자기네 영화가 너무 많으니까 굳이 언어의 그걸 넘어서까지 내가 다른 뭐 문화나 이런 것까지 안 봤던 거야. 근데 이번에 하도 막 얘기가 많으니까 그 이제 진행자 있잖아. 미국의 쇼프로들 진행자. 자기도 영화 자막 영화 안 봤다는 거야. 근데 보러 갔대. 너무 얘기가 많아서. 너무 재밌었다는 거야. 근데 거꾸로 얘기하면 이게 완전히 영어 중심 문화예요. 우리는. 책도 마찬가지야. 책도 영어로 쓰이는 책이 압도적으로 많고 그러니까 영어가 그 나라어로 번역되는 경우는 많지만 그 다른 나라 언어가 영어로 번역이 돼서 그게 잘 팔리는 경우가 많이 없어. 그래서 그 뭐예요? 저번에 우리 뭐였지? 책 뭐 받았잖아 우리. 무슨 상 받았니? 맨 뭐 상 받았잖아요. 네. 몰라? 맨부커상. 어? 그 한강 씨의 책 번역됐잖아. 채식주의자. 몰라요? 하여튼 그때도 전 세계적으로 뭐 얘기가 많았어. 자, 이번의 내용 뭐예요? 이번의 내용. 지금 얘 1번의 내용에 대한 설명하고 있죠? 1번의 내용에 대한 설명. 자, Professor Bay 씨 해주셔 보여줬는데 How Chinese 어떻게 이 중국 그리고 이 인도의 아이들이 싱가포르에 사는 아네트워크들 이제 망을 이루고 있는 서로 연결되어 있는지 이게 범 이런 뜻이에요. 우리 범정부 이럴 때 있지? 그걸 모아서 다 얘기하는 거. 그래서 범중국 문화와 범인도 문화로 네트워크들, 망을 이뤄서 연결이 되는지 through 뭐뭐를 통해서 their engagement with Chinese pop music and Indian movies respectively. 자, 이 단어 꼭 챙겨두세요. 각각 이 말이죠. 각각 중국의 대중음악과 인도 영화에 대한 참여를 통해서 범중국 문화와 범인도 문화로 어떻게 연결되는지를 보여주었다. 자, as the world's two most populous civilization, 가장 인구가 많은 두 나라로서 차이나가 인도의 가장 큰 무역 상대국이다. 이거 답이죠. 왜냐면 지금 아시아 중국 문화, 그 중에서 인도하고 그 중국의 문화가 어떻게 고유한 것들을 가지고 있느냐, 뭐 그 얘기를 하고 있는데 두 가지가 이제 무역 상대국이다는 얘기 나오는 거는 전혀 맥락과 상관없죠. 이게 답이에요.